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내일부터 오늘 밤 12시부터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강화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또 내일도 오늘도 되게 추웠는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밤 12시부터 강화되기 때문에 오늘이 그 유명한 마지막 불금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아까 서울 시내 그 뉴스 보니까 서울 시내 지금 사람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마지막 불금이니까 모여서 이제 연말 모임들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거의 안 들어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모임이 이제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조심들 하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아무튼 건강 관리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추운 게 아니라 추웠다가 좀 풀리고 이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이번 한 주 동안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는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었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여기죠. 일주일 동안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진 것도 없고 그냥 3,000포인트 그냥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등락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뭐 큰 등락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하시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아마 이걸 겁니다. 백신 맞아라.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남아있는 건 화이자, 부스터샷, 오미크론. 그죠? 근데 오미크론보다 화이자 그게 머리에 더 많이 남아있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화이자, 그죠? 부스터샷, 이런 거죠. 예, 라이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오병수님하고 영찬님하고 유리상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멋진 팅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머릿속에 화이자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 화이자 홍보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뉴스 보면 맨날 화이자 맞으랍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거하고 뭐 악재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 뭐 이재명 씨 아들 뭐 도박 그 다음에 윤석열 씨 부인 얘기 뭐 이런 거 위주로만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거예요. 딴 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호재는 없었는데 이렇다 할 악재도 없는 그냥 평범한 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기는 해요. 알게 모르게 12월 초에 여기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놨죠, 그죠? 이게 12월 초인데 이때 대비 지수도 꽤 올라왔고 종목들도 이제 이때 대비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더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더디게 되든 빨리 되든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개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지수는 박스권이다 그러면서 투자 전략을 막 짜더라고요. 네? 박스권이라고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는데 그죠? 지수가 박스권이 맞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다 선을 지금 하나 걸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장세기는 해요,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 위아래 선을 딱 걸어놓고 보면 요 안에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권 장세로 보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박스권이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막 짜는데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투자 전략을 잘못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지수가 박스권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방송 주제는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리고 한 주 마무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선주 얘기를 시간이 되면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예, 검사님도 어서 오시고 미정양님, 여기 개포동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은 저기 술 같은 거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거의 이제 술 드시러 나간 날인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잠깐만요. 네네.
자, 저도 옛날에 술을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우리 회원들한테도 가끔 하는데, 저도 술을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끊은 지 꽤 됐거든요. 7년 넘었습니다만, 그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 후회하진 않아요. 네. 뭐, 지금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데, 안 먹어요. 네. 뭐 와인도 안 먹습니다. 네. 안 먹는데, 그때 술 마셨던 거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면, 뭐, 모르겠어요. 원 없이 먹어봐서 그런지 후회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개인 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일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하도 많이 먹었더니 지금은 술 생각도 안 나요. 네.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옛날에 그냥 바로 그냥 스트레스만 받으면 바로 술 먹었는데 지금은 뭐 좀 스트레스 받아도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를 볼까요? 이제 박스권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자, 개인들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상황을 오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판, 잘못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느냐 한번 볼게요. 지금 개인들이 이제 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지수가 박스권이다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자,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 좀 적어 볼게요. 개인들이 이제 지수가 박스권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수익이 안 난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수익이 잘 안 나고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냐면, 종목보다는 최근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좀 시장을 위험하게 보는 사람은 돈 빼가지고 이제 은행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거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종목보다는,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죠. ETF나 아니면 ETN이나 아니면 ELS, 이런 쪽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자로 시작하죠, 그죠?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죠, 그죠?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로 가요? 금고.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뭐 하냐면, 투자보다는 그냥 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이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왜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냐면,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ETF, ETN, ELS 아니면 은행, 금고, 현금 보유, 그것도 아니면 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듣고 주말 잘 보내세요. 자, 지수가 개인들이 박스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삐그덕거립니다. 뭐냐면 상황을 오판한 거예요. 왜 오판했냐면, 개인들이 이제 지수가 박스권이다라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릴 때는 이미 박스권이 진행된 지 몇 달, 최소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때야 지금 지수가 박스권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냄비 안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천천히, 그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뭐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펄펄 끓고 있는데 뜨거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개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늦게 해요. 몰라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미 박스권 진행된 지 한참 됐는데, 어쩔 때는 박스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요. 드디어 지수가 박스권에 들어갔구나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단 상황을 오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아까 지수 보여드렸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는 건데, 차트 이거 잘 보이시죠? 자, 보세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네모나게 제가 좀 색칠해놨는데, 그쵸?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말하는 이 박스권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0월, 11월, 12월. 이미 3개월 지났는데 이제 와서야 박스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만 뒷북 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황을 오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크게 보세요. 그냥 이게 박스권 아닌가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코스피 그냥 1년 내내 박스권 아니었어요? 근데 뭔 이제 와서 뜬금없이 박스권 장세라고 그러면서 투자 전략을 세운대요? 제가 보기엔 박스권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박스권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박스권 시작한 지가 언젠데요? 여기 아닙니까? 1월달 박스권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예, 조정이, 그러니까 박스권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 소리는 조정, 그죠?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뒤집으면 되죠. 박스권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겠죠. 시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지금 주식을 안 들고 있고 현금이나 아니면 ETN, ETF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는 조정 시작, 저기는 상승,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다니까요.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대형주는 한 12월 정도 조정받으면 충분히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모님도 계시죠? 남자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자, 빨래를 했어요. 빨래, 더러워서 빨래를 했는데, 자, 바깥에다 말려요. 말리죠, 그죠? 실내 말리건 실외에 말리건 한 하루 이틀이면 다 마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었을 때 빼고는. 장마철도 어지간하면 이틀이면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것처럼 10개월이면 어지간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심지어 전저점까지 2번이나 깼는데요. 쌍바닥 찍은 거 아니에요? 전저점 깨면서 다 죽으라고? 이건 죽으라고 깨진 거예요. 다 죽으라고. 탁탁 치면서. 이거면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와서 그러는 겁니다. 박스권이 시작됐구나. 미치는 겁니다. 끝나가는데.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더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이건 뭐냐고요, 이거. 이거는 박스가 아니면 뭔데요? 바구니인가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첫 단추가 이제 잘못 깨지는 거죠. 상황을 오판했으니까. 박스권이 끝나간다는 얘기는 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정이 끝나가는 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팔고 어디로 갔다고요? 미국의 AMD나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사러 갔다 그랬죠. 자,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이 주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잠깐만요. 이게 AMD라는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 삼성전자 버리고 제일 많이 샀다는 AMD인데요. 보시면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개인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뭘로 보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정받을 자리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큰 회사예요. 큰 회사인데 이평선이 막 벌어지면서 지금 과열됐지 않습니까? 거래도 많고. 거래 터트리면서 올라간 건 여기고 7월달이에요. 7월달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붕 떴는데 이 정도면 조정 안 받겠어요? 여기가 80달러고요. 여기는 160달러. 즉 이 큰 대형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급이 2배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삼성전자급의 회사가 삼성전자가 한
한 4개월, 5개월 동안 2배 급등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겠어요? 상한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조정 나오겠어요? 조정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겠어요? 그렇죠. 박스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지금 뭐 한 거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박스권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서 팔고, 사실은 박스권이 끝나가고 있는 건데 박스권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판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이 시작되는 미국 주식을 샀다니까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는데 다우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빠지죠. 그거 확인해 보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나스닥 얘기 많이 드렸어요. 나스닥 쳐다보지 말라고. 근데 나스닥 지수는 급락을 엄청나게 하는데 다우지수는 안 빠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특정 기술주들, 특히 개인들이 많이 산 그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분들 당분간 이제 잠 못 잘 거예요. 심각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 받을 수도 있어요.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네. 나스닥 지수는 쳐다보지 않으려 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박스권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죠? 조정.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박스권이 끝나는 종목을 사람들이 박스권이 시작됐다고 판단을 하고 미국에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왜 샀겠어요? 그럼 더 갈까봐 샀겠죠. 더 가는 게 아니라 과열된 걸 산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조정이 시작되는 거죠. 박스권 시작. 네. 항상 이 레퍼토리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나라에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AMD, 삼성전자 들고 있을 동안에 미국의 AMD를 들고 있었으면 수익 한 100% 났다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나 뭐 했지? 나 거지야? 나 뭐야? 나 왜 이래? 나만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말이지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남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또 속상하신 거예요. 나 혼자만 소외당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삼성전자 다 팔아가지고 이제 글로 간 거예요. 돈 벌고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손해보고 팔아서 또 손해보는 거죠. 손실도 누적으로 나면 무섭습니다. 네. 수익도 누적으로 나면 무섭지만 손실도 더 무서워요. 손실은. 이제 이게 박스권을 자 다시 총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지수를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어때요? 네,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지수가 박스권이면 수익이 안 난다고요? 에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자 아까 지수 다시 불러와 볼게요. 제가 지금 종목 얘기보다 지수의 시황을 많이 잡아드리죠, 그죠? 네. 자,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1년 내내 이렇게 박스권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손절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 박스권 이탈해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전저점을 이탈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탈했다고 사람들이 손절을 여기 10월달하고 여기 11월 말에 그렇게 많이 한 거잖아요. 왜냐면 박스권 이탈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요. 박스권이라고.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박스권일 때 수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여기서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얘기할 건데요? 박스권에 있을 때 올라간 대형주, 네이버, 카카오, 기타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개별주 테마주 올라간 게 왜 없어요? 수백 개도 없는데. 최근에 추석 지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보릿고기가 좀 있었죠. 돈도 잘 안 들고 수익도 잘 안 나셨죠. 그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그런 거라고요. 지수가 전저점을 깨면서 투매가 나오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박스권에도 수익이 안 난다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그냥 주식 들고 있기 무서우니까 현금 들고 있고 은행으로 도망가고 ETN, ETF 이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ETF나 ETN 사는 사람들을 제가 다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좋아서 그쪽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을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잘 두고 있다가 무서우니까 주식 버리고 그걸로 가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핑계 있잖아요. 난 너한테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핑계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고 뭐 핑계 대는 거 있죠. 그런 핑계 있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 핑계 대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부추겨요? 옆에 보면은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누구겠어요? 언론이죠. 삼성전자 그런 거 팔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팔아가지고 미국의 AMD, 엔비디아 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미국 주식 중에 아까 그렇게 과열된 것도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애플 얘기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애플은 잘 올라갔거든요. 애플을 이런 데서 개인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개인들이 이쪽 가서 한 20%라도 그죠? 네. 한 달 동안 20%짜리 수익도 냈을 텐데 애플은 얘기 잘 안 해주더군요. 그리고 뭐 AM 저기 아마존 있죠? 네. 아마존 보면은 이거 뭐예요? 잘 보세요. 재밌다니까 이거.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수급이 좀 좋아지면서 돌파할지 안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이런 종목은 얘기 잘 안 해주고 맨날 그냥 저 떠 있는 거 그죠? 테슬라 같은 거 그런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안 해주고 박스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쉴 만큼 쉬었죠. 1년 6개월 가까이 쉬었는데 그죠? 1년 6개월 쉬었어요. 정확하게. 이런 건 얘기 안 해줍니다. 박스권 끝나는 거는 얘기 안 해주고 박스권 시작하는 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거 사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중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얘기예요. 지수가 박스권이 아니에요. 박스권이니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박스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 끝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박스권에서도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이제 못 올라가니까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이 박스권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이거는 좀 답답하긴 해요. 왜냐면 폭락하고 나서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박스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했어요. 급등하고 나서 만든 박스권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세력이 뭐 있겠어요? 둘 중 하나예요. 개인들한테 주식을 팔아넘겼든가 개인들한테 주식을 뺏었든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렇잖아요. 떨어지다가 만든 박스권이 아니고 상승 한번 크게 나오고 옆으로 돌렸으면 둘 중 하나잖아요. 세력이 매집을 했거나 개인들한테 매도를 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력이 매집을 한 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세력이 개인들한테 매도한 게 맞으면 병든 닭처럼 시들하면서 병든 닭 보셨어요? 아우 진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병든 닭같이 막 졸고 있다고. 병든 닭 보시면요 그냥 진짜 보기 좀 그래요. 네. 막 진짜 힘이 하나도 없이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세력이 개인들한테 매도한 거라면.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세력이 개인들한테 만약에 매도를 한 게 맞다면, 자, 이쪽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세력이 개인들한테 매도한 게 맞다면, 그래서 박스권이 만들어진 거라면 이 매물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개인이겠죠. 원래 세력이었는데 세력이 개인한테 팔았겠죠. 이 매물대를, 그죠? 그 여기에서 그 개인들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신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복권 산 거예요. 로또. 네. 로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네. 소소하게 또 로또 이렇게 그 직장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월요일 날 로또 이제 몇 장 사가지고 토요일까지 이제 그거 이제 기대감에 막 이렇게 일주일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로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좋은 거예요. 일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요. 이분들이 이제 그 로또 복권 산 것처럼 왠지 그 당첨될 것 같은 좋은 꿈도 꾸고 그 상태에서 이제 복권 사신 분 있죠. 네, 왠지 이거 될 것 같은 막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력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넘겼는데 개인들 거를 모르고 되게 기대 심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분들.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이거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권 버리라고. 그러면 안 될 거라 그러면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네가 뭔데 함부로 이런 얘기 하냐고.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런 거 많이 겪었어요. 이분들한테 이거 팔려고 했다가 큰일 나요. 네. 그분들이 들고 있는 걸로 저를 때려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저를 때린다니까요. 네. 왜냐면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분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이분들이 기대가 엄청나요. 세력이 물량을 팔아넘긴 거 개인들이 샀을 때 분위기가 이렇다고요. 근데 지금 개인들 분위기가 그래요? 정반대 아니에요? 박스권이 끝나가고 있는데 박스권이 시작됐다.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주식은 답이 아니다. 내년 돼서 해보자. 이런 얘기하죠. 미국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테이퍼링 좀 있으면 끝나요 이제. 근데 테이퍼링 걱정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 걱정하고 있고. 제 책장에 금리의 역사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금리의 역사. 네. 책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저기 개정판인데 하여튼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정도의 책은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고 금리 걱정하는 거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심리인데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매도했을 때는 개인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업데이트하니까요. 그런데 정반대죠. 그럼 뭐예요? 세력이 매집하는 거예요.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합니다. 개인들 주식 안 한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그 전문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면서 오늘이 최저입니다. 양쪽 다 지금 시청자 수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서 지금 이래요. 12월 초에는 폭락이 들어와서 그때는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보셨는데 지금은 최저입니다. 정말 최저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매집을 잘 해놨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수가 폭락하다가 박스권을 만든 게 아니라 급등하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거라면 내 주식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지켜보면 돼요. 개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선별진료소 앞에 줄 서 있고,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서 다 나가서 술 먹고 있고, 지수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죠? 코로나가 안 끝날 거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그죠? 오미크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그죠? 네. 부스터샷을 맞으면 더 힘들어질 거라는 부담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죠? 네. 경제는 내년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네. 주식도 아닌 것 같고, 비트코인도 못 하겠고, 부동산도 못 하겠고, 그죠? 에라 모르겠다. 친구야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공감 가시면 저 7번째 올리세요. 맞지 않나요 지금?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 하자. 제가 아까 술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왜 먼저 시작했는지 아세요? 네. 술을 왜 먹는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술을 얼마나 사랑했거든요. 그죠? 기분 좋아도 한잔하고, 그죠? 기분 안 좋아도 한잔하고, 네. 아무 생각 없어도 한잔하고, 그죠? 네. 생각이 많아도 한잔하고, 네. 친구 만나면 반가워서 한잔하고, 싸워서 한잔하고, 그죠? 네.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한잔하는 거고,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그냥 비 오면 또 한잔하고, 또 오늘처럼 또 이렇게 추운 날 술 먹으면 술이 그렇게 맛있어요. 예. 그쵸? 추운 날 찬바람이 코로 확 들어올 때 그때 술 먹으면 술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는 그죠? 애주가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죠, 그죠? 네. 술 진짜 좋아했다니까요. 네. 이제 술 먹으러 나간 거예요. 이제 주식이고 뭐고 그냥. 네. 세력은 이때 항상 일을 하더라고요. 네. 꼭 일해요. 일하고 있고 내일도 일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술집으로도 가고 ETF로도 가고 ETN으로도 가고 ELS로 가고. 이번 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쭉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창에다가 은행이라 하지 말고 10% 특판 이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 은행에서 막 이제 10%짜리 이자 연 10%짜리 특판 행사한다는 기사 쭉 나와요. 근데 이거 들면 돈 거의 이거 못 받아요. 1%도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저 이자를 받으려면 아무튼 차라리 그냥 저기 상 따는 게 나아요. 은행에서 준다는 10% 연 10%저 특판 이자를 받느니 저거를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상따에서 10%짜리 수익 내는 게 100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안 준다는 얘기죠 은행에서.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런 거. 이래저래 다 복잡하니까 아유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지수는 박스권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자, 틀렸다고요. 박스권 아니고요. 수익이 안 난다고요? 나요. 어디에서요? 종목에서. ETF나 ETN, ELS 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수익도 많이 나시고 하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냐면 ELS, 그러니까 ELS는 아예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하시면 나중에 저기 정신과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정신과 가서 저기 진료받고만 그 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정도로 힘드니까 ELS는 아무튼 저기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은 투자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 단위가 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1, 2억, 뭐 5억, 10억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돌리는 거예요. 채권 투자도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채권 투자는 일반인들이 잘 안 하고 좀 저기 뭐야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하죠. 채권을 끝까지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ELW도 똑같죠. 네. 이거는 투자 자금 더 좋은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할 때 돈이 좀 잘 붙어요. 왜냐하면 소액 투자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그 투자 금액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건 좀 금액으로 말하기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요 돈을 좀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중장기를 하는 것보다 좀 빨리요. 아니면 이제 ETF나 ETN 가지고 이건 중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데 짧게 먹고서 막 돌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러면은 금액 단위가 커야지 수익도 이렇게 막 붙는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100억 갖고서 ETF, ETN 갖고 돈을 굴리는 거하고 300만 원 가지고 돌리는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 벌리겠어요? 300만 원? 3천만 원 갖고 해도 용이 잘 안 돼요. 이제 이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또 저기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100억 갖고 굴리는 사람하고 그죠? 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사갖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들이 ETF나 ETN 이런 거에 몰빵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야 효과가 있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 달 겁니다. 뭐 조금 해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이것만 파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진짜 밤에 잠 안 자고 이것만 판 사람들이에요. 이거 전문가. 그분들은 고수 중에 초고수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잖아요. 원래 그냥 주식 투자로 들어왔는데 그냥 저기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내 투자 원금에서 조금 떼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여기서 큰 돈이 안 벌려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아무튼 조금 이제 그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기 전까지는 시장 상황이 받쳐줄 때, 그죠? 네. 이것도 시장 상황이 받쳐줄 때 하는 거예요. 그때 자꾸 회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시드머니를 빨리 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폭락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추석 이후로 11, 12월 달, 그죠? 눌러놨잖아요. 특히 9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쭉 눌러놨죠.
자, 이때는 뭐냐면 바람 수급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맨날 투매 나오고 그죠? 네. 지수나 종목들이 크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떨어졌다가 좀 쉬더니 또 떨어지고 막 그랬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죠.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안 불었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어야지 뭐 연을 날리든지 물이 들어와야 노를 젓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초짜들이, 이게 초보도 아니에요. 초짜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맨날 그냥,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투자 금액이 좀 적을 때는 계속 돈을 회전을 시키는 게 좋다고. 그죠? 그것도 근데 시황상이 받쳐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열심히 그렇게 빨리빨리 돌려가지고 ETN이나 ETF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빨리 돈을 굴리는 게 좋죠. 근데 바람이 안 불 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안 부는데 무슨 연을 날려요. 근데 이제 초짜들이 있어요. 성질은 무지하게 급해요. 성질은 무지하게 급한데 급해갖고 막 그냥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막 돈을 막 벌려고 막 달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그거 추천한 전문가도 볶고요. 그걸 산 자기 자신도 볶고 옆에 아무 잘못 없는 가족도 볶고 막 그 기업에 전화해가지고 주담한테 막 승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호가창 보면서 막 승질내고 빨리 안 간다고 막. 뭐냐면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데 연을 들고 뛰어댕기는 사람이에요. 날려보겠다고.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자, 뭐 좋아요. 본인이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뛴들 연이 날아가나요? 그 사람이 들고 뛰는 동안은 그죠? 뒤에서 따라 이렇게 공중에 약간 떠서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연은 하늘 위로 높이 못 날아올라요. 왜냐하면 바람이 없으니까 다시 떨어지겠죠. 거기서 그냥 계속 그거 들고 뛰어댕기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게 누구냐면 매일매일 일당 벌으려고 매일 돈 벌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시장 상황이 하나도 지금 안 맞는데 거기서 맨날 단타 치는 사람. 맨날 수익 안 난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비율을 든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강가나 그런 데 가서 공원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혀를 차시겠죠? 미쳤구나 저 사람. 그러시겠죠? 네. 그렇죠. 혹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수익이 한 달만 안 나도요 막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연들고 막 뛰어댕기는 사람.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그런 사람이 있고 3일도 못 가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한 달, 일주일, 3일, 한 달, 두 달, 3개월. 3개월 지나면 이제 거의 다 뚜껑 열려 이제. 이제 시간의 차이인데 거기서 막 조바심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아닌 척을 해요. 이런 얘기가 이제 한번 길어지는데 나는 들고 가는 거는 자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연 들고 뛰어댕기는 사람이 나와요. 나 괜찮다. 1년이고 2년이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보면 연 들고 막 뛰어댕기고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런 거.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을 모르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바람이 자꾸 불어와요. 바람이 자꾸 불어온다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어올 것 같으면 뭐하러 모여서 밤늦게 이런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바람이 안 불 때도 방송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되니까 준비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연도 만들어 놔야 되고, 그죠? 네. 연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종목 매집하는 거죠. 매집해 놓고, 그죠? 연띠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을 여러분들이 아직 못 느껴서 그래요.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쉬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쉬는 순간 감이 확 떨어져요. 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당연히 최근에 지수가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종목들도 이제 빨리 반등 나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빨리 반등 안 나오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수를 보죠. 지수를 보면은 사실 이러고 있었으니까 크게 반등 나온 적이 없잖아요.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현재도 그러니까 급락했다가 반등 조금 올라온 것 뿐이지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수급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매매 횟수는 당연히 줄어들으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 돌아가는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지수가 박스권이니까 쉰다? 네. 그분들은 제 경험상 영원이시더라고요. 영원히. 돈도 못 챙겨나가요. 다 뺏기고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시장 돌아가는 상황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뉴스만 보세요. 뉴스. 네.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뉴스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냐면 옆에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은 뭐를 하는가를 계속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뉴스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보시고 실제로 이제 그 고액자산가들이 이제 여의도나 강남에 보면 그 센터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 전용으로 들어가는 가면은 이제 그 관리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답니다. 고액자산가는 최소한 수십억, 네. 현금으로 이제 수십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가서 딱 물어보는 꼭 공통되게 물어보는 게 이거랍니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요즘 뭐해요? 이거 꼭 물어본답니다. 내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의 물어본답니다. 나 말고 요즘 다른 사람들은 뭐해요? 이렇게 그거 꼭 물어본답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그냥 전문가나 뭐 이제 주식 아는 사람 만나면 저기요 제 거 좀 봐주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샀는데 4년 동안 내가 미쳤지. 3년 동안 미쳤지. 내가 샀는데 이걸 더 살까요? 어떡하죠? 팔았는데 다시 살까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흉내만 낼 게 아니라 서점 가서 돈 주고 책 사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라니까요. 네. 그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돼서 여유가 있으니까 딴 사람들은 뭐하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는 직원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지 않겠어요? 딴 사람들 지금 뭐하냐고 꼭 물어본대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일반 개인들은 내거 얘기하기에 내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죠? 시장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상승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제 박스권 얘기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박스권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버린 이유가 이 박스권을 깨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안 사요. 박스권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안 산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떨어질까봐. 너무 비싸니까. 여기는 6만 전자였는데 여기 오면 8만 전자거든요. 세상에 6만 원짜리를 8만 원 어떻게 사요, 그죠? 사고 싶어도 기다려요.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안 내려와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세게 안 내려왔어요. 가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거냐면 박스권이 끝나가는 자리에서 나오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박스권 끝에서.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좀만 얘기해 드리면 뭘 사면 좋냐면 여기에 있거나 우리 회원들은 제가 이거 강의 많이 드렸거든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저기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번호를 매기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이제 노리는 게 있어요. 수익이 좀 빨리 나고 싶다. 아니면 수익은 조금 더디게 나도 상관없는데 난 좀 수익이 좀 오래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내고 싶냐, 아니면 그냥 조금 걸려되니까 좀 많이 내고 싶냐. 그 자리가 있어요. 대형주마다 다르고 개별주마다 다르고 테마주마다 다른데 박스권 그 끝에 끝나가는 자리에서 만드는 뭐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대표적인 게 눌림목이라는 게 나와요. 최근에 눌림목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박스권 끝자리에서 눌림목이 살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은 종목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YBM 넷. 이게 뭐냐면 박스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못 나갔으니까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을 깬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기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순간적으로 깼지 않습니까? 왜 깼어요? 10월달에 폭락 나오는 바람에 다 깨졌잖아요 그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못 올라오고 있었죠. 박스권 바깥에. 근데 다시 들어오면서 눌림목이 나오죠. 그리고 어제 그 하마터면 상한가가 뻔했어요. 네. 지금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사시면은 지금은 이거 사시면은 이제 지옥을 경험하실 거예요. 난 얘기해드렸어요.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사시면 지옥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떨어지면 여기 6,000원대로 떨어져요. 여기까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죠. 들어와서 살짝 눌림목이 또 나왔는데 거래가 요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채죠. 원래 다 만들어놨던 건데 한 번 더 만들고 올려놓은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어제 메가임드 얘기했죠. 메가임드도 같은 차트예요. 그죠? 그리고 까미 UNC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박스권인데 대충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이건 아셔야 돼요. 박스권은 사람마다 긋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자, 이게 박스권이죠. 순간 나갔었죠. 그 이제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멘탈도 나가는 거예요, 같이. 차트도 전저점 바깥으로 나가고 박스권 나가면서 이거 들고 있는 개인들 멘탈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요. 이건 끝났어. 손절해. 이건 안 올라올 거야. 그런다니까요. 누가 말 걸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하겠죠. 그러면 올라가요. 까미엔 씨가 안철수 씨 테마주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급등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세력은 그냥 천재예요. 왜냐면 이래저래 막 다 갖다 붙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오늘 까미엔 씨가 급등한 이유가 1200억 규모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대요. 1200원이 아니고 1200억.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렇대요. 사람들은 이제 안철수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손절했는데 올라가네요. 이거 건설주 맞는데, 그죠? 네. 안철수지만 건설주도 되죠. 야당이 되든 여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든 집은 많이 져야 되는데, 그죠? 네.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덕시나우징. 자, 이게 눌리자 9시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빨리 찍으세요. 자, 이게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네. 생각 오래 하지 말고 자 빨리 찍으세요. 맞으면 1번, 아니다 4번. 네. 자 빨리 찍으세요. 네.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찍으세요. 네.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1번, 아니면 4번. (1번으로) 보이세요? 이거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인데 자 비율을 하나 대어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네. 눌림목이긴 한데 이건 무슨 그러니까 눌림목은 맞아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얀 짜장. 네. 비율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얀 짜장. 보신 적 있어요? 네. 까르보나라도 아니고 네. 하얀 짜장입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말 내내 생각해 보세요. 네. 하얀 짜장. 네. 예. 왜 하얀 짜장이라고 얘기했는지 무방에서는 얘기 안 해줄 거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결과 보면 아실 거예요. 왜 하얀 짜장이라고 했는지. 네. 그리고 정산해강이랑 코맥스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까요? 잠깐만요. 뒤에 잠깐만요. 저 김 실장님 방송하시지 않나요?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차트가 무너져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자, 똑같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맥스. 자, 요거는 지금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자, 맞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요까지만 하고 끝내죠. 눌림목일까 아닐까요? 맞으면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네. 거리량 잘 보시고.
헷갈리시죠? 코맥스하고 정산일강은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눌림목이고 낙폭과대구를 떠나서 전기 충격기가 필요한 저겁니다. 전기 충격기. 일단 살리고 봐야죠, 그죠? 네. 얘는 전기 충격기가 필요해요. 이 종목. 정산일강도 그죠? 무슨 눌림목이에요. 네. 눌림목 아니에요. 네. 일단 전기 충격기부터 이제 갖다 대야 돼요. 네.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고 끝내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안 까먹겠죠, 그죠?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네. 이건 눌림목을 떠나서 네.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정산의 강이랑 코믹스가 이렇게까지 하드를 받을 종목은 아닌데 네. 좀 많이 눌렸네요, 그죠? 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때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이 그 뭐 하시냐면 매물대 강의 하신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진짜 매물대하고 가짜 매물대 구분하는 법 그거 두 번째 강의 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네.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강의가 진짜 눌림목, 가짜 눌림목 그거였거든요. 근데 김 실장님은 지금 매물대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두세요. 아마 이제 기초 줄인 애들이 많으니까 기초부터 얘기하실 것 같은데 뭐든지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서 지금 저기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시간 반까지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유튜브 있죠? 여기 무소TV로 직접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들어가셔도 돼요. 유튜브에서 무소TV 김실장님이라고 치시면 나오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아무튼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춥죠, 그죠? 네, 많이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주식도 혼자서 춥게 하지 마세요. 네, 주식도 혼자 하시면 추워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